오늘 아마 마이너스 50% 찍었을 거예요. 저도 아직 아슬아슬하게 못 찍었네요. 어찌됐건 지금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 가장 어두운 시기로 지금 좀 진입하고 있는, 댓글 중에 이제 저 이거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거 조롱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느 정도 이제 각오는 했던 거라. 원래 이게 조롱을 좀 많이 먹어야지 주가가 또 올라가거든요.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 아니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오늘은 시황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증시 분석을 한다라는 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이제 비중을 적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시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제 큰일이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면서 가야지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치이고 어느 정도 상태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과연 이제 증시가 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앞으로 좀 어떤 방향성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각종 지수들을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불안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과거 이제 저의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데이터로 놓고 봐도 그렇고, 한 번 정도 증시가 급락이 크게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준에서 이제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뉘앙스를 펼쳤는데, 시장은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별로 득을 못 봤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각종 유럽 국가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재미를 봤죠. 근데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인하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명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불경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야지만이 금리를 인하할 제대로 명분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지금 다 물가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연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가마저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한번 이제 크게 경기가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가 어느 정도 잡히고 경기가 딱 무너지는 시점이 오면은.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불경기라는 키워드가 이제 한계점에 다다르고 인내심이 바닥나고 그러면서 실적들이 악화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전부 다 이제 수요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가격이,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시점부터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건데, 그때부터가 증시라든지 주가라든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물가가 잡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지금 중동에서도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게 되면 유가 같은 경우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 2022년 초 브렌트 기준으로도 이때 한 140불 정도까지 갔었는데, 140불 간 거에 비하면은 지금 뭐 거의 90불 좀 안 되는 수준이니까 많이 조정이 된 거는 맞는데, 저 때가 이제 비정상적인 거고, 좀 안정이 되려면은 이 정도 선에서 더 아래로 빠지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물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는 잡히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유가라는 건 거의 다 이제 대부분 동조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제 두바이유도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는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WTIU 같은 경우에도 서부산 텍사스유도 비슷합니다. 3대 유가가 지금 전반적으로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다시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현재 유가가 막 엄청 불안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흐름을 봐서는 올해 들어서 1월, 2월, 3월, 이번에 4월 들어서면서까지도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가가 잡히기가 꽤나 힘들 거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포인트고, 유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물가는 잡히기가 어렵습니다. 물가가 안 잡히면 결국에는 이제 또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수익성이 안 좋아지니까. 유가가 다시 싸지게 되면은 또 수익성이 좋아지고 원자재 수입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 자체도 좀 불안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연준에서도 이걸 뭐 예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24년 중후반 정도에 한번 폭락이 한번 나온다든지
리스크가 한번 나올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은 해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원자재 가격을 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번 좀 크게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많이 좀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수요가 또 떨어져가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공급 쇼크의 이제 문제거든요. 수요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유가가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공급 쇼크로 인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는 다시 또 이제 증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유가가 안정세를 좀 취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증시가 한번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데 돈을 빌렸을 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펼쳐집니다. 증시라든지 전반적으로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운 상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저금리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은 좀 고금리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채권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미국 국채 10년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 이제 3개월간 최고가를 지금 찍었습니다. 최고가? 가장 이제 높은 수치를 찍었어요. 1년 평균으로 보게 되면 아직 정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좀 올라서는 모습. 다시 지금 채권 금리가 국채 금리가 미국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결국 이제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투자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에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채 금리가 좀 낮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기물은 이런데 단기물로 해서 이제 2년물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한국을 놓고 보더라도 장기채 10년물을 봤을 때 3개월 평균으로 놓고 보면 이제 정고점 근처까지도 막 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우리나라는 보통 3년물을 단기물로 보니까 3년물을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이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다시금 또 올라가진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기는 해요. 뭐 미국이 이제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좀 미국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보자면은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기에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면은 투자가 계속 위축이 되겠죠. 결국 이제 이 유가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이제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비용이 상승하면 뭐가 될까요? 비용 상승은 다시 말해서 마진이 축소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100만원어치 사와가지고 내가 제조를 해가지고 200만원에 팔아서 100만원을 남겨 먹었으면 100만원에 수입해오던 게 지금 가격이 올라서 120만원, 130만원을 수입해야 돼요. 똑같이 200만원을 판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100만원을 남겨서 이득을 취했는데 이제는 70만원밖에 이득을 못 취하고 60만원밖에 이득을 못 취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제 마진이 축소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증시는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게 나비 효과로서 이렇게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랑 이제 국채 금리를 좀 떼놓고 봐야 되는데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명목금리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금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사실 국채 금리가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기준금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기준이 되는 금리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기준금리보다는 높은 게 정상인데 안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해요. 실질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이제 떨어뜨릴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실질금리가 먼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지금 국채금리가 다시 오른다는 거는 이러다가는 물가가 안 잡힐 가능성이 있겠다.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어쨌든 유가 상승이 불러오는 나비 효과는 저런 증시 악화로 저렇게 가는 것도 물론 있는데 결국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라는 걸 뜻해요. 이게 내가 마진을 100만원 마진을 남겨 먹던 거를 70만원 60만원 적게 남겨 먹으면 뭐 그나마 다행인데 원래 3, 40만원 마진을 남기던 기업이나 이런 데가 3, 40만원이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남는 게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생산을 하면 할수록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결국 이제 판매가를 올리는 나비 효과로 돌아옵니다. 그럼 결국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 상승이 곧 물가를 끌어올리는 작용을 보여주게 되죠. 물가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소비가 위축됩니다. 요즘 그렇죠? 소비가 위축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사가 안 됩니다. 매출이 하락해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기업이 실적이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종적인 테크트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라고 한다면은 저금리가 갖춰져야 되고 조달 비용에 해당되는 가장 핵심적인 원자재인 유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기업하기 너무 좋은 상태인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금리에 해당되는 거 대표적으로 볼만한 게 국채금리인데,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부터도 지금 거시적인 판을 흔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미국 국채금리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긴 했는데 금리 인하 안 할지도 모르겠다,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건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실질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A라는 기업에서 신규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립니다. 은행이라든지 나라라든지 갖가지 곳에서 어쨌든 돈을 빌린다고 쳐요. 돈을 빌리면 과거에는 이자를 100만 원 낼 걸 이제는 150만 원, 200만 원, 막 1000만 원 내야 됩니다. 이자 비용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자 비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대출 안 받아요. 그러면 대출 안 받고 자금 조달을 안 합니다. 자금 조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투자 안 하는 거예요. 투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투자를 안 하면 경기가 위축이 되는 거죠. 죽는 거죠. 투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경기가 그냥 이렇게 착 가라앉아 버리는 겁니다. 혁신도 일어나지 않고 투자도 위축되고 경기도 위축되고 다 나비 효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거시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 기준금리는 안 올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그 실질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안 올라가도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간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뭐가 됐건 간에 결과론적으로 이 두 가지가 불러오는 나비 효과는 증시를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용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나라도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한번 시장을 크게 경기적인 부분이건 뭐건 간에 리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급락, 보통 발작성으로 이제 갑자기 급락을 때려버려요. 예측 가능한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다 대비가 되어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발작성으로 갑자기 급락하는 게 그게 리스크죠. 그런 게 이제 한번 올 것 같아요. 명분이야 어디다 갖다 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유가랑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분명 좋은 상황은 아니다.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하에 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2019년도 말에서 20년 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발작성 급락이 터지기 전에. 그때도 이제 2018년도 증시 무너지고 19년도도까지 무너졌다가 19년도 말에 증시가 이제 살짝 반등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거시적인 요소들,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무슨 악재 이상한 거 하나 갖다 붙여가지고 터지면 경기가 박살나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쫙 이제 증시가 급락을 때려버리고 패닉이 오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건상으로는 부정적인 여건들이 시장에 지금 자리 잡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유는 이 시기상으로 봤을 때 약 2년 정도 넘는 시간 동안 조정 기간을 거쳤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어요. 그놈의 막바지가 언제까지 가는 거냐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증시 사이클을 3년 주기 사이클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21년이나 22년 초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2년 한 초중순부터 해서 23년, 24년 초니까 대략 한 2년 정도는 지금 조정기를 거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길어봤자 이제 앞으로는 아무리 길어봤자 6개월에서 1년 안에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피부에 와닿는 이제 경기 사이클 산업 중에서 대표적인 게 또 반도체랑 자동차인데, 요새 또 반도체는 AI발 수혜 때문에 이제 좀 괜찮다라고는 하는데 진짜 경기에 제대로 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은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에요. 사실 반도체 산업이 좀 잘 나가는 것 자체도 이게 사이클 상으로 좋아져가지고 잘 나간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사이클 상으로도 물론 있지만 AI발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수요가 올라가서 주가가 반응하는 거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사이클만 놓고 봤을 때는 자동차가 지금 산업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일례로 그냥 하나만 들어봐도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KG ETS의 자회사인 KG 모빌리티만 보더라도 주가가 거의 이제 전저점을 깼습니다. 횡령 터졌을 때 최저점이 지금 저가가 6,130원인데 오늘 6,000원도 깨졌어요. 오늘 이게 지금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아마 현대차 기아도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좀 올라가다가 이렇게 괜찮은 기업들도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역시 이제 현대차랑 기아가 안전빵입니다. 사실 저야 이제 리스크 안고 그냥 내가 한번 모험을 걸어보겠다 해서 KG 모빌리티랑 KG 스틸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KG ETS를 저는 샀는데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드실 겁니다. 이런 투자하면은 저야 이제 뭐 지금 멘탈적으로 버티고 있는 건데, 저 이거 그냥 허허 웃으면서 하거든요. 지금 오늘 아마 마이너스 50% 찍었을 거예요. 저도 한번 보게 되면 주식 종합을 보게 되면 아직 아슬아슬하게 못 찍었네요. 지금 현재 9,110원으로 종가 마감했는데 마이너스 수익률이 지금 48.99%, 거의 49% 찍었죠. 좀만 더 떨어지면 이제 마이너스 50%거든요. 저도 이게 추매를 해서 평단을 낮췄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이게 이 정도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사이클 산업으로 봤을 때 특히나 KGETS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 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까지도 들고 있고 철강까지도 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더 직격탄으로 그냥 두드려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경기가 최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만간에 KG ETS도 좀 추매를 더 이제 할 생각인데, 왜냐면 이제 거의 주가도 그리고 사이클상으로도 최저점을 향해 달려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더 떨어질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건 좀 추매 이제 몇 번 더 하면서 평단 낮췄다가 나중에 경기 좋아지고 사이클 돌아오고 경기 회복기로 가면서 금리 낮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수익 노리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떨어질 때 좀 모아갈 생각입니다. 어찌 됐건 지금 증시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저가 매수를 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 됐건 지금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 가장 어두운 시기로 지금 좀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가지고,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일 때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다 손실 보고 있고 또 돈은 더 안 벌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장사도 안 되고 요즘 어려운 시기잖아요. 이럴 때 과감하게 사야 되는데 살 돈이 없어요.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어렵죠, 투자가. 근데 조금이라도 저는 이제 계속 버티면서 사 모아갈 생각입니다. 댓글 중에 이제 저 이거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거 막 조롱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느 정도 이제 각오는 했던 거라, 원래 이게 조롱을 이제 좀 많이 먹어야지 주가가 또 올라가거든요. 조롱과 멸시와 이제 욕을 많이 먹어야 주가가 이제 그때 저점 찍고 올라갑니다. 욕이랑 조롱 게이지가 아직 덜 찼나 봐요.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뭐 어찌 됐건 이제 감안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놀림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50% 저거 다른 종목도 아니고 무슨 KG 또 저런 종목에 마이너스 50% 물린 놈이 뭘 한다고 가르치냐 이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 아니겠습니까? 웃으면서 추매를 이제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도움되는 정보, 돈 되는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심상치 않으니까 여러분들 준비 단디 하시기 바란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